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으며 김정은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의 WTR 소식통과 프리덤 앤 라이프가 지금 현재 북한과 중국이 어떤 사이인지 관계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결국은 탈북을 한 보위원들이 해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덤 앤 라이프가 단독 중국, 한미일 삼각협력의 위기감 느끼나 중국 동북 삼성에 파견된 북한 보위원 요원들 대대적인 체포에 나서 북한의 불만, 한미일 삼각협력, 중국의 안보, 경제적 고립 깊어질 듯 중국의 빌붙은 북한 고강도 도발 이어갈 듯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관계가 글로벌 동맹의 한 축으로 새롭게 설정됐다라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와 때를 맞추어 중국이 이례적으로 중국의 동북 삼성에 파견된 북한의 보위 요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5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동북 삼성에 파견된 북한의 보위 요원들, 중국의 공안들이 잡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본 매체가 주목하는 부분은 시기로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밝힌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한국 기항 등 워싱턴 선언에 담긴 내용들을 미국 정부가 중국에 통보했다라는 시기와도 중첩이 됩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집중하며 미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 미, 일 세 나라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정세 변화도 중국에는 최악의 모양새가 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장면입니다. 결국 중국은 북한의 무차별적인 도발을 빌미로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북한에 대한 불만 표시로 북한의 보위부 요원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서로 불신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1월 발간한 마이크 폼베이어 전 국무부 장관의 회고록에서도 드러납니다. 폼베이어 전 국무장관은 회고록에서 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정은이 기뻐할 거라고 중국 공산당원이 말했다라고 하자 김정은이 이를 받아치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밝혀 순망치한의 관계라는 표현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정은은 이어 중국이 티베트와 신장 위구르처럼 한반도를 다루려 미군 철수를 주장했지만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라고 회고록에서 밝힌 부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되짚어보면 한미가 글로벌 동맹 확장이라는 명분 속에서 천명한 워싱턴 선언이 중국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이 향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한미일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포함된 첨단 기술의 협공에 직면함으로써 경제적 보복 카드 또한 마땅치 않다는 점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현상 변경을 시도하려는 중국의 의중은 차치하고라도 내년에 다가올 미국 대선과 한국 총선을 앞둔 북한이 스스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대형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에 나설수록 한미일 삼각 협력은 더욱 공고해지고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포위당하는 형세가 굳어질 것으로 보여 중국의 고민 또한 한층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프리덤 앤 라이프가 어떤 부분을 강조했습니까? 북한의 평양, 베이징 노선 운항 재개의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의 이 노선 운항 재개는 중국 공안의 공문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중국 공안 당국이 북한의 이 블랙 요원, 그러니까 보위부 요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령을 내렸다는 본 매체의 보도 이후 나온 북한의 대응으로 정리된다라며, 이는 북중 관계 이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그림자를 대변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중 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라고 프리덤 앤 라이프가 또 추가로 밝혔었죠. 자, 이렇게만 보면 단순하게 한미일, 김정은 때문에 한미일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또 이 5월 달에 핵 잠수함까지 부산으로 왔다가 서해바다, 동해바다 휘저었죠. 이것 때문에 김정은과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의 WTR 소식은 핵심이 무엇이다? 자, 5월 달에 저는 알고 있기로는 14명 정도의 국가보위부 외화보리 요원들과 그 중에서 잡히고 7명 정도가 중국에서 탈북을 했다라고 보도한 적이 있죠. 이 소식을 전한 분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김정은의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으며, 김정은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탈북한 보위원들이 해냈다라는 거죠. 자,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프리덤 앤 라이프의 소식, 중국 공안이 공문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다라는 소식은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알려면 그동안 베이징의 R 소식통과 연길의 R 소식통이 보내왔던 그전 소식을 좀 감독님께서 먼저 전달해 달라요. 자, 당시에 전해왔던 소식이 무엇이냐? 14명 정도의 국가보위부 이 요원들이, 거기는 이제 외화보리를 하는 국가보위부 요원들도 있었고, 또 국가보위성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계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호위 총국의 그 시위 진압부대에 장비를 구입하러 나왔던 보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한 14명 중에, 이게 이제 5월달하고 6월달 또 7월달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14명 중에 한 6명에서 7명은 북한에 긴급 체포돼서 잡혀 들어갔고, 7명, 많게는 7명, 6명이 탈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간 것이, 들고 튄 비밀 자료가 무엇이다? 김정은이가 어떻게 중국에서 외화보리를 했는지 그 비밀 자료들하고, 또 다른 보위원은 중국인민해방군과 또 북한 이 기술정찰국 애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돼서 해킹을 했는지 그 비밀 자료들을 가지고 튀었다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겁니다. 자, 그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 같습니까?
당시에 북한 김정은의 외화몰이 리스트와 또 당시에 북한 조직 지도부와 또 사회안전부가 북한 김정은의 특별 지시를 받아서 중국으로 나와서 어떤 거래를 했는지 그 리스트 자료들, 이 자료들과 또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는 중국인민해방군 해커부대와 또 북한 국가보위성 해커부대, 정찰총국 해커부대, 사회안전성 해커부대가 중국 여러 지역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보호를 받음에 해킹을 한 그 자료들을 당시에 싹 빼가지고 띄었다라고 베이징의 R 소식통은 전했어요. 그러면서 베이징의 R 소식통은 이거는 그야말로 메가톤급, 역대급 핵폭탄과 같은 게 터진 거나 다름이 없는데 당시에 중국인민해방군이 도와주어서 북한의 정찰총국,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이 사회안전성은 좀 잘 확신이 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회안전성 해커들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해킹을 하며 비트코인과 이 사이버머니를 해킹을 했는지 당시에 그 들고 튄 문서들이 중국말로 된 문서, 이 조선말로 된 문서, 영어로 된 문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야네들이 뛸 때에 중국에서 좀 고생을 해서 뛰었는데 중국 베이징의 R 소식통은 이 치들이 중국을 신속하게 빠져나가서 제3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3국으로 갔는데 국가 보위성 이 비밀 자료를 가지고 있던 야네들이 제3국으로 갔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유럽 모 정보기관의 요원들이 먼저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의 모 국가의 정보기관이 중국인민해방군과 북한의 정찰총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어떻게 해킹을 했는지 조선말 비밀자료, 중국어 자료, 영어 자료를 들고 뛴 사람들을 딱 보호하고 순식간에 이 제3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자료가 바로 미국의 FBI와 CIA에 공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이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큰 비밀자료, 충격적인 비밀자료를 처음에는 이 유럽까지 갈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쨌든 들고 뛰자라고 해서 뛰었는데 이게 유럽의 정보기관들과 미국 CIA와 FBI가 이 비밀자료에 중국이 가담되어 있다는 것을 팩트로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공안이 또 중국 공산당이 중국 내에 있는 북한 보위원들이 언제 어디서든 북한과 중국의 이 꿍짝꿍짝 뭐 비밀거래, 달러벌이 또 북한 정찰총국이 중국에 와서 어떻게 중국 인민해방군의 보호를 받으며 해킹을 하는지 이 비밀 자료를 미국 CIA와 미국 정보기관이 보니 중국 공산당이 가담된 게 딱 나오니 이 소식이 나온 이후에 중국이 얼마나 경악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연길의 R 소식통은 그것도 있지만 북한 김정은을 적으로 규정한 그 부분, 탈북한 보위원들이 해낸 그것도 있지만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중국에서 반간첩법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반간첩법 시행 이후에 탈북민들이 중국의 고위급들을 매수를 한 고위급들이 많다고 합니다. 연길의 한 소식통은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 고위 당 간부들을 매수를 한 이유는 바로
중국의 고위 비밀들을 빼내 그 탈북민들이 제3국으로 팔고 있는 게 현 주소입니다. 중국어에 능한 고학력의 탈북민들과 또 탈출을 시도하는 예비 탈북민들도 중국 공산당의 비밀 자료들을 빼내서 중국 공안이나 중국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빼내서 유럽이나 미국에 팔아먹는 시대가 된 게 바로 오늘날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과 또 이 탈북을 한 보위원들의 이 충격적인 사태에 중국 공산당이 북한을 적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라고 연길의 조선족 공안이 말해왔시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진퇴양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반드시 북괴 김정은 멸망시키고 북한 동포를 구출할 수 있는 통일의 기틀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